자, 우리 현차남 구독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100%입니다. 기존에 채널을 운영을 해주시던 분께서 다른 부서로 좀 이동을 하게 돼서 제가 이제 현대차를 재작년도부터 꾸준히 리서치를 해오던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현대차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많은 도움을 드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맡게 됐는데, 앞으로 잘해보자 하실 분들 구독 버튼 요거 꼭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어제 저녁에 있었죠. 60년 동안 유지를 해왔던 요 구조를 아예 지금 개편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기가 쉬워요. 또 한 번 노사 갈등이다, 뭐 노조니 뭐니, 또 파업이니, 그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그래서 제가 기사를 먼저 안 보여드린 거예요. 결국 요런 기사들을 보고도 핵심을 알아야 되고, 그거를 내 투자 포인트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 건데, 헤드라인들이 요즘 워낙에 자극적입니다. 보시면 로봇의 야근 뺏길라, 현대차가 임금 체계에 대해서 중대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보면 당연히 또 노조 리스크,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임금 문제가 아니고 로봇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뉴스였던 거예요. 요거 팩트부터 짚어보면, 일단 지난 8일날 임단협 교섭에서 완전 월급제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가 세부안을 결정을 한다. 요 TF가 해외 완성차 업체의 임금 운용 체계도 벤치마킹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27년도 단체 교섭에서 구체적으로 도입 시기랑 방식을 협의를 할 예정이다. 사실 이제 기존에는 임금이 시급제였어요. 시급제. 일한 시간에다가 시급을 곱해서 기본급 정한 후에 잔업이랑 특근 수당은 따로 계산을 해서 따로 주는 방식이었거든요. 이게 60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 같은 겁니다. 그럼 이때는 왜 그렇게 했냐? 이때 당시에 현대차가 후발주자였어요. 기술도 밀렸고, 그러니 공장을 더 오래 돌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는 낮은 기본급을 잔업이랑 특근으로 메워야 됐고, 회사는 근로시간 늘리면서 생산량을 더 뽑았어야겠죠? 결국 오래 일하면 많이 받는다. 요게 한국 제조업의 공식이었어요. 그 공식을 지금 로봇이 무너뜨린 거라고요. 그래서 노조에서 지금 이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왜? 로봇 투입으로 야간이랑 주말 작업이 줄어들면 자기들 버는 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물론 맞죠. 공장 자동화도 더 많이 되고 있고, 휴머노이드부터 시작을 해서 사족 보행 로봇, 이 로봇들이 사람을 대체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 야간 주말 작업을 대신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겠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로봇은 밤에도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피곤하다고 쉬어요? 안 쉬죠. 아프다고 쉬어요? 안 쉬죠. 그럼 이제 인건비가 줄죠. 사람의 야근이랑 특근이 사라지니까 수당이 사라져요. 그래서 노조가 요구를 한 게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달라. 로봇이 야근을 하고 특근해도 우리 월급 어느 정도는 지켜줘라, 이건 거예요. 근데 현대차가 요거 받아줬죠. 왜냐면 로봇 투입에 대한 현장 저항을 줄여야 돼요. 결국은 피지컬 인공지능 기업 전환 속도를 높이겠다라는 의도다. 이게 로봇 도입하면 반발할 거 뻔하니까 요거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요 제도를 논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당연히 로봇 넣으면 노조가 반대할 게 뻔하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고정급 올려주겠다 이거예요. 대신에 로봇 투입 속도를 높이겠다. 결국 정말로 이제 자동차 기업이 아니고 로봇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기 위해서 더 강하고 빠르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60년 됐던 전통도 다 지금 깨부시고 그냥 비용까지 감수하고서라도 로봇 더 빨리 넣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만 요 노조 리스크 때문에 로봇이 계속 부각이 됐었고, 그 중심이 사실 현대차 노조였죠. 가장 과격하고 가장 이제 말이 많았던 그런 노조인데, 그렇게 오히려 더 로봇의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고, 결국 요게 현대차가 피지컬 AI 기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닌 뭐예요.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스팟도 이미 돌아가고 있고, 28년도부터 아틀라스가 이제 제조 현장에 배치가 되죠. 미국 공장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라고는 하는데, 이미 정말 다양한 로봇들이 이미 투입됐고, 투입 계획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조 입장에선 똥줄 타는 거죠. 국내 공장 도입도 시간 문제다. 경쟁사는 어때요? BMW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공장에다가 이미 피규어 AI 투입해놨죠. 중국 유니트리는 이미 휴머노이드를 온라인에서 팔고 있습니다. 로봇에서 혁명은 이미 시작이 됐고, 우리 현대차는 지금 그 사이에서 노이즈가 좀 껴있는 상태기는 한데, 사실 이제 국내 대장은 현대차라고 보셔야죠. 현대차 로봇 그룹주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하반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를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요것도 또 하나의 이벤트가 돼주면서 국내 로봇 하면은 현대차다, 요런 것도 또 한 번 트리거가 돼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너무 많지만, 일단 지금 당장의 주가가 힘든 상황인 건 맞아요.
당연히 답답하실 수밖에 없죠. 근데 결국은 반도체 때문이고 반도체로 수급 쏠리면서 이젠 다 아시는 얘기들인 거잖아요.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이런 하락이 우리의 개별적인 이유라든지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일단 이런 미친 변동성의 시장, 정말 말 그대로 미친 시장이 언제까지고 계속 가는 것도 아닐 뿐더러 어느 정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많이 힘들긴 했어요. 하이닉스 ADR 뭐 이런 단기적인 이슈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요게 슬슬 안정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AI 단에서 반도체 갖고 그 다음 누구겠어요? 당연히 로봇이란 말이에요. 가장 빠르게 숫자가 찍힐 수 있는 게 여기잖아요. 거기다가 노조 리스크 이번에 기본급 인상으로 완화가 됐고, 거기다가 이제는 피지컬 AI 기업으로 리레이팅이 되던 찰나의 조정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가 되면 당연히 회복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테슬라의 옵티머스 요거 발표도 좀 이벤트가 돼줄 수 있겠는데, 올 하반기에 이벤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영상에서 전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여러분들께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100% 잘해보자 하실 분들 구독 버튼, 현찬함 채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요쯤에서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내일 더 질 좋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100%였습니다.